저번 시간까지 라인 플랫이랑 스캐터 플랫 그리는 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스캐터 플랫의 응용 예제들, 그러니까 그 스캐터 플랫을 저번에는 어떻게 그리냐에 초점을 맞췄고, 이번에는 스캐터 플랫이 그려진 거를 보고 우리가 그 플랫을 해석하고 통계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좀 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갖고 지금 막 엄청 떨리는데, 한 번이라도 뭔가 실수를 하면은 시간 안에 못 끝낼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아무튼 응용 예제가 4개가 있습니다. 산전도를 이제 그리는 이유가 보통은 그러니까 라인 플랫은 추세를 본다고 했죠. 근데 산전도는 뭐를 본다고 그랬지? 보통 그러니까 X하고 Y의 어떤 관계를 파악하고 싶을 때 많이 그리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도 여러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코릴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수통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일반 통계학에서도 대충은 배웠을 텐데, 그 코릴레이션을 좀 이해를 하는 게 그 산전도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 개념 중 하나예요. 그래갖고 코릴레이션을 먼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어떤 숫자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있는 걸 이제 그대로 찾고 X하고 Y로 만들었습니다. X는 몸무게고 Y는 이제 키인데, 산전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처음 딱 봐가지고 보이는 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패턴이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몸무게가 이제 보통 작으면 키도 작을 확률이 높고, 반대인가? 키가 큰 사람은 이제 몸무게가 이제 또 그 많이 나가고 좀 이제 그러한 경향이 있겠죠. 요런 거를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무슨 수학 시간에 이제 표현을 하는데, 초등학교 수학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얼마만큼 이제 정비례인지를 측정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기에서 한 요런 선이 이제 근처에 몰려 있으면 정비례인데, 여기 있는 게 좀 이렇게 내려오고, 얘가 좀 이렇게 내려오고, 얘가 좀 올라가고, 여기도 뭐 좀 올라갔고, 그 선거처럼 또 많이 모여 있으면은 이게 우리가 좀 더 자신 있게 정비례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 선거처에 뭔가 좀 퍼져 있으면은 정비례 관계인가 하고 약간 자신이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이 있고 없는 정도를 우리가 수치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상관계수라는 거를 정의하는데, 보통 이제 상관계수라고 하기도 하고 표본 상관계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표본이라는 의미는 이 통계학에서 그 평균이라는 의미랑 표본 평균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 1, 2, 3, 4, 5. 아유, 못 끝날 것 같다 느낌이. 이런 거 설명하고 있었는데 벌써 끝난 것 같아. 자, 이거 뭐지? 1, 2, 3, 4, 5 다 해가지고 뭘 구했다 그러죠? 보통 평균을 구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동전을 던져갖고 앞면이 나오면은 0, 뒷면이 나오면 1,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 이제 정의를 한 거를 이제 확률 변수 x라 그러고, 그러면 x의 값은 평균적으로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근데 내가 이거를 랜덤으로 뽑았어. 그거를. 그래서 뭐 0, 1, 0, 0. 앞면이 1이고 뭐 뒷면이 0이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요렇게 하면은 평균이 0.4이죠. 그렇죠? 근데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이런 것도 평균이 얼마 그랬지? 5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는 샘플민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냥 민은 이제
expectation X 이렇게 많이 쓰고 통계학에서 샘플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둘이 좀 미묘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수식을 보면은 그냥 바로 이해가 되는데 기호로 쓰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또 이게 모호한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둘 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샘플민이라고 엄밀하게 말 안 하고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평균이라고 쓰기 때문에 또 이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상관계수를 구했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표본 상관계수라고 불러야지 되게 정확한 건데 그냥 뭐 요 식 자체를 그냥 상관계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람들이 표본 생략하고 그래가지고 가로로 쳤습니다. 제가 이제 기초통계학 책을 막 살펴보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수식이 이 수식이에요. 일단 너무 복잡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계산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좀 의미를 생각해 볼 기회가 있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분자하고 분모가 있는데 하여튼 얘를 이제 계산해 갖고 요거를 A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B라고 하면은 R은 뭐 분자가 이렇게 있고 루트 A에 루트 B 이런 꼴로 나타나지잖아요. 그렇죠? A, B는 일단 정해진 값이죠. 그렇죠? 그러면 R은 루트 A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1 네모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모가 이제 서메이션 해서 뭐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는데 얘하고 얘는 상수니까 이 서메이션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집어넣게 되면은 요런 꼴로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 부분을 얘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음표를 얘로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요 두 개의 xi 틸다 yi 틸다라는 폼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써보면은 금방 방금 제가 했던 논리 전개를 따르면은 금방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냥 수식을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xi 틸다하고 yi 틸다가 뭔가를 봤더니 분자에는 일단 평균을 뺐습니다. 그리고 분모는 분산 비슷한 거로 뭔가 이제 나눠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평균을 맞춰주고 얘는 이제 레인지를 맞춰주는,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y도 똑같겠죠. 결국에는 뭔가 표본 상관계수라는 거는 xi 곱하기 y 아니 xi 틸다 곱하기 yi 틸다의 형태인데 요거를 이제 이 수식보다 요 수식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x하고 y가 있나? 이게 몸무게고 이게 이제 그 키예요. 여기에서 일단 상관계수를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좀 그리고 1, 3으로 해야 되겠다. 요게 이제 너무 좀 몰려 있으니까 이렇게 사이즈를 좀 조절해 주면은 이거였나?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좀 우리가 좀 상식적인 그림처럼 보이죠. 아까는 이제 너무 이제 좁아 보였는데. 자, 이제 여기에 제가 그림을 그릴 건데
우선은 그냥 원래 있는 거 그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요거를 이제 누르면 되는데, 얘를 그냥 여기 위에다 올리면은 같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요 그림을 그리고, 이 두 번째에는 x하고 y를 좀 바꿀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얘를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요. xi tilde yi tilde. 분자가 좀 만만해 보이니까 분자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그냥 원래 값에다가 평균만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um파이 어레이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그 원래 데이터에서 평균을 계산해서 그만큼 이제 다 뺀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y도 이제 똑같이 계산을 하면 되겠고, 이거를 두 번째 축에다가 그리게 되고, 다시 출력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언뜻 봐서는 그냥 똑같아 보이는데 x축이랑 y축의 이제 범위가 좀 다르죠. 그렇죠? 여기에는 0,0을 찍어 보면은 0,0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이 자료들의 이 전체 자료들의 중간 정도가 0,0 근처에 이렇게 위치되도록 뭔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분자 부분은 x 마이너스 pmin 요거를 이제 다 뺀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제곱을 해줍니다.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숫자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서메이션 하면 되겠죠. 그러면 133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주면 x 마이너스 아까 이 분자 부분이 이렇게 계산됐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나누면 얘가 뭐예요? x tilde가 됩니다. 그걸 제가 xx라고 받을게요. YY도 똑같이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거를 복사해서 넣은 다음에 Y 이렇게 하면 XX하고 YY가 계산이 되겠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계산만 한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다시 이거를 XXYY를 여기다가 그릴 거예요. 또 똑같이 나오네. 사실은 이게 똑같은 게 아니고 약간 이제 다른데 이 축의 범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하고 차이점은 알겠죠. 얘는 그냥 이거 그냥 똑같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0 근처로 이렇게 이 중심 사이로 왔어요. 얘하고 여기하고 차이는 뭐냐? 이 y가 변하는 범위, 그러니까 레인지하고 x가 변하는 범위, 레인지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분산 같은 게 달라요. 퍼져 있는 정도. 얘는 마이너스 6에서 10 정도까지, 이거 다 합치면 한 16 정도 왔다 갔다 하죠. 얘는 마이너스 20에서 여기가 한 20 정도인 것 같으니까 한 40 정도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y는 한 16 정도 왔다 갔다 하고 x는 이제 4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퍼져 있는 정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죠. x하고 y하고. 잠깐만, 차이 나는데.
이 차이가 별로 안 나야 되는데 얘대로 또 잘못 만들었나? 계산이 잘못됐구나. 망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그 분모 부분에 제가 루트를 빼먹어가지고 좀 이상했는데, 이 세 번째 그래프 이제 다시 설명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4부터 한 4 정도까지 변하고,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4부터 뭐 한 0.6까지 변하는데, 그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레인지가 확 다른데, 여기는 이제 둘 다 뭐 한 1근초로, 그쵸? 1근초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변하게 되니까 차이가 별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xi 틸다하고 yi 틸다를 이제 계산을 해서 플러스를 하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은, 그림 자체는 그냥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축의 레인지가 중심이 0,0근초로 맞춰지고, 그 다음에 그 변하는 정도, 그러니까 y의 레인지하고 x의 레인지가 뭔가 이제 표준화되어 가지고 둘 다 이제 비슷한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좀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아마 드래프트보다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거 그 분모를 계산하는 게 한 가지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그거는 그냥 그 제가 강의 노트를 그냥 추가를 할 테니까 나중에 참고를 하셔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상관계수를 구하기 위해 갖고 xi 틸다하고 yi 틸다를 계산을 했죠. 여기서 질문, 그 r이 표준 상관계수라고 했는데 r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일단 부호부터. 갑자기 너무 어렵죠? 갑자기 질문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보세요. 우리 이제 r이라는 거는 뭐였지? xi 틸드, yi 틸드의 곱의 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0, 그 다음에 이 선이 0이죠. 그렇죠? 근데 1사분면은 x하고 y값이 둘 다 양수죠. 그 다음에 2사분면은 x는 음수, y는 양수. 그럼 1사분면에 있는 점들을 x, y 값들을 곱하면은 뭐가 나오지?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고, 2사분면에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여기도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여기는 다시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이제 부호를 판단을 하려고 딱 보니까 이 그림에서 이렇게 기준선을 넣고 보니까 대부분 점들이 여기하고 여기 몰려 있죠. 이거 빼고는 다 몰려 있잖아. 그러면 부호가 뭐가 되겠어요?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양의 값을 어떻게 다 가질 텐데, 뭐 요거 하나 음수가 나왔다고 해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요거를 이제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해보면, 여기는 이제 보조선 같은 것도 있죠. 이건 플란리로 방금 제가 했던 것을 그린 것인데, 요거는 지금 x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y도 마이너스 0.5 정도. 그러니까 이거 곱하면은 플러스, 얘도 플러스, 플러스. 얘는 0근처로 가겠네요. 그쵸? y 값이 이제 되게 작으니까. 요거는 곱하면 마이너스. 얘하고 얘하고 요거 세 개는 곱하면은 거의 0근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는 이제 플러스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개수값이 플러스가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산전도 그림을 보고 상관계수를 알아내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산전도를 딱 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눈으로 대충 봐가지고
xi tilde, yi tilde가 어떤 모양인지 상상을 해봐요. 중심을 대충 잡아갖고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1이랑 3, 4분면에 점들이 몰려있으면은 개수값이 양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2, 4에 많이 몰려있으면 음수가 나오겠죠. 1, 2, 3, 4 골고루 퍼져 있으면 빵이 되겠지. 다 상쇄돼가지고. 그쵸? 자, 이번에는 절대값을 알아내는 방법. 선점도를 딱 보고 그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판단을 할 수 있겠고, 양수여도 되게 큰 양수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0에 가까운 양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절대값을 알아내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일단 제가 이제 적당히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그 x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냥 0부터 10까지 0.1의 간격으로 쭉 어레이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y1은 x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 뒤에 요게 둘 다 없다고 치면은 이렇게 하면은 요런 그림이 되겠죠. 그러니까 x하고 그냥 y하고 똑같이 이렇게 쭉 이런 그 y는 x 직선이 그려지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여기 이제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점입니다. 근데 이 x에다가 뭔가 오차항 같은 거를 더해요. 오차항 같은 게 아니고 오차항을 더합니다. 그래갖고 농알에서 분포를 생성을 할 건데 평균은 0이고 분산이 한 1 정도인 분포를 만들어 가지고 x의 숫자만큼 만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y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선을 중심으로 약간 이제 퍼져 있는, y2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 건데 분산을 좀 더 크게 설정했습니다.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하면은 겹쳐서 그릴 수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할까? 자, 그럼 이제 y1이고 이제 하나는 이제 y2가 이제 x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y2가 이렇게 보여 갖고 그렇지. 요것도 이거 너무 큰데. 요걸 조금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x하고 y1, x하고 y2의 플롯이 겹쳐서 그려지게 되는데, x, y2의 플롯은 그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x, y1의 플롯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요거는 지금 둘 다 상관계수가 양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충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몰리겠지. 그 다음에 스케일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근처에서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점들이 여기하고 여기에 많이 몰려 있죠. 그러니까 r을 계산하면은 양수가 나올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그 둘 다 양수인 건 많은데 절대값이 뭐가 더 클 것 같냐, 이제 요거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대충 요거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절대값의 크기를 좀 더 잘 판단하기 위해 갖고 제가 이것도 이제 xx하고 yy, 그러니까 x tilde하고 y tilde를 플러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ilde를 만드는 함수를 그냥 정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n을 x의 랭스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x에다가 평균을 빼주고, 요거를 이제 뭐
이게 이제 분자로 들어가고 분모로 들어가는 거는 루트를 먼저 취한 다음에 x 마이너스 이거를 제곱하고 서메이션하고 가로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네. 그 다음 루트를 취하고 이렇게 해서 이 값을 리턴해 주면 되죠. xx를 표준화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 상태로 가면은 잠깐만 여기 y1로 바꾸고 y2로 바꾸고 두 개를 그리자. 서브플롯을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이 이렇게 두 개가 보일 텐데 첫 번째 축에는 그냥 그대로 x, y1 을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그렸던 거를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려주고요. 두 번째 그림에는 표준화한 거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모양이 진짜 약간 다른데 결국에는 얘를 이제 중심으로 이 표준화한 거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그리고 어디에 점들이 이제 많이 있는지를 따져보면 되는데, 우선 2사분면이랑 4사분면으로 보이는 데 있죠. 그렇게 보이는데 주황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죠. 파란색은 별로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고 여기 있는 애들은 플러스 값을 가질 텐데, 지금 파란색을 보면은 대부분 플러스 값을 가져요. 대부분이 아니고 100% 같은데 거의 이제 100% 플러스 값을 가집니다. 상쇄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주황색 같은 경우는 좀 벗어나서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게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은 직선 근처로 이렇게 많이 또 몰려 있을수록 상쇄될 확률이 적고, 그래가지고 직선 근처에 많이 몰려 있을수록 플러스 값을 가지는데 좀 더 큰 플러스 값을 갖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2를 빼면은 이게 좀 더 요 상태에서 제가 아까 이제 2를 뺐는데 2를 이제 안 빼면은 이 주황색들이 좀 더 극단적으로 2사분면이나 4사분면에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표준화를 이제 하기 전이랑 하고 난 다음이랑 그림이 좀 더 차이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어 보면은 이쪽에 있는 것들이 확실히 많죠. 거의 뭐 1, 2, 3, 4 이제 비등비등하게 느껴질 정도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점도를 이제 보고 그 상관계수라는 거를 파악을 할 때 우리가 물론 이제 계산을 해봐도 되는데
계산을 하지 않고 값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 이게 1이랑 3의 점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 눈으로 대충 이 선들을 봤을 때 언더라인 펑션을 대충 그려요. 이거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직선이 기울기가 양수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1, 3에 점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뜻이겠죠. 기울기가 양수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상관계수는 양해부호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황색도 언더라인 펑션을 대충 그리면 이것도 뭐 한 대충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이것도 기울기가 일단 양수인 것 같으니까 이것도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 작냐를 따질 때는 이 언더라인 펑션 근처로 많이 몰려 있을수록 크기가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언더라인 펑션에서 많이 이렇게 벗어나고 뭐 여기나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이 상쇄되는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양의 값을 가져도 그 값이 작게 되겠죠. 0근처로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산점도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되게 그 유명한 예제예요. 이거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예제입니다. 엔스콤의 예제인데 x하고 y를 그냥 이런 식으로 다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서브플롯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x하고 y1을 그린 그림이고 얘는 x하고 y2를 그린 그림이고 얘는 x하고 y3. 그다음 요거는 그 또 y4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가 이제 서로 다른데 이 네 그림에 대해서 상관계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계수의 부호가 이게 양인지 음인지를 판단을 할 건데 대충 다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요. 이렇게 1번 당연히 상관계수가 양수일 것 같죠? 그렇죠? 2번 또 양인 것 같습니다. 여기하고 여기에 그래도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없고 여기 조금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양수가 될 것 같아요. 얘는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하고 여기에 좀 점이 많고 얘하고 얘는 또 0근처고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가 이제 마이너스 값일 텐데 이 정도는 상쇄해서 플러스 상관계수 값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것도 되게 애매한데 요거는 그냥 애매하지 않고 거의 양이겠구나. 그렇죠? 여기가 양수, 여기가 양수니까 여기가 이제 음수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산을 하면 아마 양의 값을 띄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상관계수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x하고 y1 요거를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플랫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텐데 요 플랫에서 상관계수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만든 함수 요렇게 하면은 xx가 되고 요렇게 하면은 y1이지 yy1이 되죠. 그쵸? 이거 제가 임시로 쓸 거니까 이렇게 언더바로 받겠습니다. 얘가 이제 표준화된 애죠. 상관계수는 xx하고 yy,를 곱해가지고 더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더하니까 0.816 얼마가 나옵니다. 그쵸? 근데 사실 요렇게 이제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좀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그냥 바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요 매트릭스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거 요거 있죠. 요거 x하고 y1의 상관계수를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했는데 0.816 얼마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요 매트릭스의 의미는 얘가
요거고 얘가 이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하고 얘는 똑같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 두 개는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고 얘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x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랑 상관계수. 자기 자신이랑 상관계수는 항상 이제 1이 나오니까 여기 대각선은 항상 1이 되겠죠. 얘는 y1이랑 y1의 상관계수. 요거를 이제 바로 계산해 주는 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편합니다. 요거를 응용해서 x하고 y1을 구했는데 이제 x하고 y2의 상관계수도 구해볼게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것도 0.816이 나오죠. 놀랍게도 얘의 상관계수하고 얘의 상관계수는 거의 같은 값이 나와요. 그쵸?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매트릭스가 되는데 해석을 하면은 얘는 x하고 y1의 상관계수, 얘는 x하고 y2의 상관계수가 되죠.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y1이랑 y2의 상관계수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 네 플러스의 상관계수를 한번 다 구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얘는 x하고 x의 상관계수, 그다음에 x하고 y1의 상관계수, x하고 y2의 상관계수, x하고 y3의 상관계수인데 값이 다 어때요?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딱 보면은 상관계수 값이 다 똑같아요. 그래갖고 이게 교과서에 되게 많이 나오는 예제라고 했잖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예제들은 항상 교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뭔가 우리한테 그 교훈적인 내용을 주려고 막 그림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교훈이 뭐냐면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어떤 숫자를 보지 말고 시각화를 먼저 해라. 이게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을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평균이나 메디안을 이제 숫자로 딱 해가지고 어디가 더 높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제가 시각화를 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것도 두 변수의 이제 관계를 보고 싶을 때 그냥 두 변수의 관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코릴레이션 해가지고 코릴레이션 개수만 딱 보지 말고 이것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시각화를 먼저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극단적으로 예제를 되게 만들었는데 코릴레이션 개수가 이 네 가지 그림 있죠. 네 가지 그림이 지금 다 똑같아요. 다 0.81 얼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그게 네 가지 그림이 되게 달라 보이게 되죠. 그렇죠? 일단 마저 요거 x하고 이제 요거 네 번째 그림의 코릴레이션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1, 2, 3은 x 값들이 이제 다 똑같은데 네 번째는 여기 좀 몰려 있어 갖고 x 값들이 좀 달라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 x4라고 썼는데 요거만 또 마저 구해보면은 0.816 그쵸? 똑같죠? 이 네 가지 그림이 코릴레이션이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만약에 이거를 좀 잘못 배우면 이렇게 배우거든요. 코릴레이션이 양수고 그 값이 되게 크면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이 뜻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는 의미다 라고 아마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거기에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포가 선형을 따를 때 xy 분포가 이렇게 선의 모양으로 선 근처로 이렇게 퍼져 있는 거를 따를 때 그때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평균이랑 똑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어디가 더 높다라고 얘기하려면은 분포가 정규 분포로 따를 때 그게 말이 된다 그랬죠. 요것도 상관계수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분포가 선 근처에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러한 모양일 때 상관계수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자, 뭐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뿌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양의 상관계수로 따르겠죠, 당연히 딱 봐도. 근데 우리가 상관계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잠깐만요. 위치를 다시.
이러면 양해상관계수로 따르고 요 분포만 딱 보면 양해상관계수로 따르고 그렇죠? 그러면 x가 커질 때 y가 커진다라고 이제 보통 주장을 하는데 내가 하나의 점을 여기다 갖다 박았어요. 그럼 이거 x tilde하고 y tilde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이렇게 사분면이 그려지지 않겠어요? 이게 여기가 아니고 더 이쪽으로 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값들은 다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 코릴레이션 구하면은 음수가 나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할 수 있나요? 이게 좀 애매하지. 얘네들은 맞는데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 그리고 이 한 값이 모든 그 통계량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마치 평균에서 그런 케이스처럼. 그러니까 그 하나의 아웃라이어가 전체 분포로 이게 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통계량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 거를 따질 때 전제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어떠한 전제하에서 우리가 통계량을 제시하는데 그게 이제 의미가 있다. 이런 거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수리 통계 막 이런 거 배우면 막 IID를 따를 때 이런 거 막 엄청 막 가정 같은 거 까다롭게 쓰는 이유가 그거를 이제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좀 상상을 해보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마무리를 하면은 그 상관계수는 일단 제가 이제 설명은 안 했는데 아마 들어서 알 수도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1보다 클 수는 없어요. 요거는 이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 증명을 따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값을 가지고 1에 가까우면은 이렇게 양의 직선에 좀 몰려있는 형태,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은 음의 직선에 이렇게 몰려있는 형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0이면은 이렇게 뭐 퍼져있는 형태. 그런데 극단적으로 이제 완전한 직선이라면 상관계수가 1이 되겠죠.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우면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가정 없이 상관계수의 개념 자체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써져 있는 교과서 내용들이고 직선의 이제 자료 모양이 직선에 가까우면 상관계수가 큰 게 맞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방금 본 것처럼 어떤 하나의 되게 특이한 값이 상관계수를 그냥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예제인데 여기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고 한 점을 제가 여기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이쪽으로 찍어요. 더 이쪽으로 찍고 더 이쪽으로 찍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 있는 애들은 그냥 요 근처에 어떤 한 포인트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극단적으로 상관계수를 마이너스 1에 거의 수렴시킬 수가 있어요. 값을 엄청 크게 주면은. 그러니까 이게 요 예제를 생각하면은 여기 있던 것들이 이거 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그럼 좋은 게 맞냐, 이게 그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미가 있는 경우가 이제 두 점들의 산전도를 그려봤을 때 산전도가 직선근처럼 뭔가 퍼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면은 두 직선의 이제 관계를 파악할 때 상관계수를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엔스콤의 플랫에서 2, 3, 4번 같은 경우는 애매하죠. 얘는 이제 곡선의 관계를 갖고 있잖아. 이럴 때는 상관계수로 보는 게 안 맞아요. 얘는 직선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한 점이 뭔가 무너뜨릴 것 같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잘 안 맞습니다. 얘는 직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1, 2, 3, 4는 이제 상관계수로 다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숫자로 그냥 계산만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그 상관계수 값이 클수록 강한 양의 상관계수 값을 가진다. 상관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려면은 이러한 분포 모양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잠깐만. 1분. 요거만 설명할게요. 이건 되게 금방 끝나거든요. 너무 제가 방금 구질구질했던 것 같아서 변명하면은
이건 진짜 금방 끝나요. 이거는 지금 상관계수를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거? 이렇게 있는데 얘하고 얘는 그냥 상쇄시킬 것 같아. 서로. 얘하고 얘는 또 사이좋게 상쇄시키겠네. 그쵸? 그럼 이거는 빤이죠. 상관계수가 없으면 보통 무상관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상관이라는 게 직선의 관계가 없다는 걸 의미해요. 얘는 곡선의 관계는 있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직선의 관계가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관계수가 빤인데 x하고 y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요런 예제를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많이 못했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